그러면 이번에는요, 패치 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열기에서 패치를 좀 열어볼게요. 패치. 요거 구두 모양으로 생긴 거, 요거를 여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보정 툴들을 쭉 보고 있었고요. 메뉴는 여기 브러쉬 도구 쪽에 패치 도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메뉴에 이렇게 누더기로 기워놓은 모양, 이게 이제 패치 도구라고 해요. 물론 아까 전에 이제 볶고 브러쉬랑 스팟 볶고 브러쉬에서 보셨듯이 어떤 질감을 보정하는 게 이제 가능할 텐데요. 얘네들은 영역이 크지 않을 때 활용하시면 괜찮겠지만 영역이 지금처럼 좀 넓을 때는 활용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패치 도구로 영역을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끌어서 영역을 잡아주시고 소스 상태로 얘를 끌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끌어다가 움직인 부분의 질감으로 이 부분이 입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뭐 상표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 조금 이렇게 없애고 싶은 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소스 모드로 깨끗한 질감 쪽으로 끌어다 이렇게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사라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질감을 없애보세요. F12번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F12번 버튼은 리버트라고 해서 처음 상태로 돌리는 버튼입니다. 기능키 F12번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가 왔어요. 그죠? 작업 내역 브러쉬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되돌리기라는 이런 명령으로 작업 내역이 남아 있어서 뭐 다시 이전으로 가려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작업 내역에서 이전으로 돌리는 거 요거 배우셨었잖아요. 아까 요거는 작업 내역을 이전으로 이제 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기능적으로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 전에 썼던 메뉴들이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덮어져서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그쵸? 근데 만약에 F12번은 그 메뉴 자체가 이렇게 작업 내역에 들어가요. 그럼 내가 이걸 되돌리겠다. 뭐 컨트롤 Z 하거나 이전으로 돌리는 거 당연히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선 좀 편하게 되돌리는 역할하는 게 F1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얘를 되돌린 이유는요. 이 지금 패치 도구의 옵션 중에 대상이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인데요. 영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요거를 아까는 소스 모드에서 끌어서 놨다면 지금은 대상으로 맞춰서 끌어서 놔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었던 요 질감이 여기 이렇게 찍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감을 내가 끌어다 놓는 곳에 질감으로 입힐 때는 소스 모드고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질감을 선택을 해서 얘를 끌어다가 적용을 시킬 때는 대상이에요. 네, 차이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다 해보신 분은요. 예제 중에 찢어진 청바지라는 예제가 있거든요. 요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바지가 찢어져 있어요. 아까 배웠던 패치 도구로 이 바지를 한번 수선해 보세요. 범위 잡아서 소스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깨끗하게 수선이 되죠. 여기도 끌어다가 이렇게. 주름도 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구겨진 부분에 주름도 이렇게 펴서 없앨 수 있죠. 대상으로 만약에 이 부분을 잡아서 이쪽에다가 끌어다가 놓는다면 바지가 여기가 찢어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쵸?
해서 한번 내가 마음에 들게 한번 수선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걸 좀 활용해 보자면 픽셀 유동화를 이용해서 여기서 요거를 압력을 조금 줄여서 브러쉬를 줄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펴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청바지에 이런 모양을 다 잡으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 옆으로 빼는 이유는 확인 버튼이 없어서, 확인 버튼이 눈에 안 보여서, 이게 지금 확대해 놓은 화면이라 확인이 안 떠서 옆으로 빼서 확인 버튼만 누르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확인 눌러보면 여기가 이렇게 펴졌죠. 아까 차이랑 보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펴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잡을 때 픽셀 유동화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찢어진 청바지는 다시 닫아주시고 열기 누르셔서요. 이번에는 예제를 말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 내용인식 이동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내용인식 이동 도구는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 및 이동하고 나머지 영역은 자동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걸 누르고 말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끌고 옮기면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이쪽에는 알아서 자동으로 여기 근처에 질감이 채워지고요. 이쪽에 있었던 말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주변이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킨 거다 보니까 가장자리가 좀 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배웠던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로 살짝 티나는 부분, 요 가장자리 요 테두리 부분들 있죠? 그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진짜 티 안 나게 가져오시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것 마냥. 요런 게 작업 인식 내역 도구, 내용 인식 이동 도구라고 해요. 자, 간단하게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랑 좀 비슷한 툴 하나 더 있어서 그거를 이따가 설명 하나 더 드린 후에 접목 현상 도구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요 창은 다시 닫고요. 이번에는 뭘 가져오냐면 파일에 열기 가서 비단잉어를 가져와 보세요. 완성본 말고요. 비단잉어. 이름이 비단잉어가 있는데 여기 있다. 요거 가져와 주세요. 자, 이 사진은요. 우리가 비단잉어를 찍기 위해선 보통 이제 연못 위에 다리가 있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비단잉어 먹이를 먹고 있는 걸 찍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은 난간이 있죠. 그 난간이 이렇게 찍혀서 나온 사진입니다. 우리가 쇼핑몰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흰색 판을 이렇게 깔아놔요. 한 좀 큰 거, 전지 사이즈의 판, 도화지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 찍을 물건을 올려놓고 램프 켜놓고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부가 이렇게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눈에 가시니까 지우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해야겠죠. 저희 선택할 때 얘가 지금 보면 각져 있으니까 선택하기 좋은 거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좋겠네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올가미 도구 중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이 난간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할게요. 여기 딱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요 끝에서 이렇게 뒤에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처음 점과 끝점이 맞닿을 할 때 동그라미 뜨고 이때 클릭하면 이렇게 즉 이 삼각형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로 가볼게요. 이미지에
죄송해요. 편집의 7. 편집의 7은 뭔가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뭘로 채울 거냐 이거죠. 내용을 내용 인식으로 놓고요. 혼합 모드는 표준, 불투명도 100 이 상태 맞으면 그대로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질감 색깔로 여기가 입혀져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얘가 여기 있죠. 얘는 어디 있어요? 어쨌든 요 근처에 있는 어떤 질감으로 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그럼 요 선이 자세히 보면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도구인 복구 브러쉬나 패치 도구 또는 내용 인식 도구로 이 근처를 좀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패치 도구로 여기 있는 질감을 이쪽으로 입히겠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요 경계가 너무 뚜렷해지지 않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 같이 보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약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다가 바깥에 조금 배기 싫게 더 찍힌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근데 얘는 좀 덜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쓸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예제는 적목 현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레드아이라고 나와 있는 그림이 있을 건데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사진을 찍다 보면 수정체가 이제 렌즈에 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빨갛게 찍히는 현상이 생겨요. 가끔 이제 강아지 사진을 찍다 보면 좀 많이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눈이 빨갛게 찍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정을 하기 좋은 툴은요, 바로 적목현상 도구라는 툴이에요. 이걸로 찍으면 이렇게 적목현상이 사라져요. 자, 이번에는 도장 툴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활용했었던 힐링 브러쉬 툴과 거의 좀 비슷한 툴이긴 한데요. 힐링 브러쉬는 내가 복사한 질감이 근처에 있는 색감과 어우러지게 바뀌는 반면에 도장 툴은 그대로 복사를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창을 닫아주시고 이번 예제는 호박을 열어주세요. 도장 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복제 도장 도구라고 있어요. 이 복제 도장 도구는요, 이미지의 다른 부분에 있는 픽셀로 페인트하기라고 되어 있죠.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진짜 복제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복제 도장 툴 요걸 한번 눌러주시고 내가 만약에 복제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에러가 뜰 겁니다. 뭐라고 뜨냐면 복제할 영역이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소수점을 정의하려면 Alt 클릭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복제 도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떴어요. 자, 아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떴었죠. 아까 여기 보면 복구 브러쉬 할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호박을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호박의 여기 근처에서 Alt를 누르고 있으면 관형 모양이 떠요. 이때 마우스로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Alt는 떼세요. 그러고 내가 복제할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끌어주시면 그 복제하고자 했었던 아까 Alt 클릭했었던 부분에 플러스 표시가 생겨 있고요. 이렇게 끌어보면 그 부분이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호박을 똑같이 복제했죠. 만약에 여기 있는 풀을 복제하겠다. 그러면 Alt 누르면서 풀을 찍고요. 복제할 위치에서는 Alt를 뗀 채 끌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풀이 이렇게 복제가 됐죠? 이번엔 여기 피라미드도 한번 해볼게요.
Alt 누르면서 피라미드를 찍었어요. 그 다음 Alt를 떼요. 복제할 부분에서 누르면서 끌면 돼요. 네, 한 번씩 조정해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좀 연습해 봐야 되겠죠? 뭘 할 거냐면은 실력 공 2번을 열어보시면요. 여기 감나무가 있고 여기 돌멩이가 있어요. 감나무에 감이 많이 있는데 이 감을 Alt 클릭을 하셔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근데 너무 똑같은 감만 복제하면은 너무 티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감을 Alt 눌러서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복제를 하는 형식으로 여러 개 이제 다른 감들을 복제해서 채워 넣으세요. 자, 또 이쪽에 보면은 돌멩이가 있어요. 이 돌멩이는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잔디밭을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잔디밭이 복사가 되겠죠? 잔디밭으로 채워보세요. 그래서 감나무에 감을 많이 달아보시고 여기 돌멩이를 없애보시는 걸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제 시작해 볼게요. 아까 전에 했었던 예제라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니에요. 배경은 흐릿하게 해서 상품 강조하기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까 블러, 샤픈, 스머지 확인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한 번 더 연습하고 가려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가져올게요. 예제는 T를 가져와 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째. 자, 아까 전에 활용했었던 물방울 흐림 효과 도구를 활용해 보려고 해요. 자, 선택하고 브러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가장자리 보니까 요 배경 부분에 발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차가 강조가 돼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블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흐림 도구를 이용해서 강도는 조금 높일게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배경 부분이 질감이 이렇게 흐려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가 더 강조가 돼서 보이겠죠? 피사체를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 자, 흐림 효과 한번 보았습니다. 선명 효과 도구라는 거는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차가 있는데 차를 조금 더 이렇게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이게끔 하고 싶을 때 이 라인 부분을 조금 문질러 주시면 요 가장자리 요 라인이 좀 더 선명해 보이죠. 좀 더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가락 도구는 문지르면 이렇게 문질려지는 도구가 손가락 도구라고 해요. 자, 아까 전에 활용해 봤었던 흐림 효과, 선명 효과, 손가락 도구 세 가지를 한번 활용해 보았고요. 손가락 도구는 제가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 시켜 놓은 상태예요. 흐림 효과랑 선명 효과 두 가지 확인해 주시고 잘 되시면 예제를 다음 예제로 넘어가서 또 작업해 볼게요. 일단 질문 받으러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열기를 누르시고 여기에서는 스펀지를 가져올게요. 자,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닷지, 번, 스펀지 이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 볼 건데요. 닷지는 밝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출값을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모델의 얼굴을 조금 밝게 해볼까요? 조금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이죠? 자, 만약에
약간 어둡게 하고 싶은 부분은 번 도구를 이용해서 어둡게 문질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입체감, 쉐딩 효과를 줄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스펀지는 채도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였죠. 그래서 모드를 채도 만약 증가로 놓는다면 예를 들어 이 옷의 색상을 조금 더 또렷하게 하거나, 만약에 채도 감소로 놓으면은 피부톤을 좀 더 뭐랄까 채도가 없이 만들 테니까 약간은 밝게 그렇게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 간혹 들어서 이런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채도 감소를 해서 배경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배경 부분의 채도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컬러가 있는 부분이 더 강조가 돼 보이잖아요. 이런 효과도 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배경 부분은 이렇게 채도를 좀 없애주시고, 모델 부분은 채도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배경은 좀 죽고 모델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 보이죠. 이런 효과를 주실 때 우리가 닷지 번 스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모델 부분은 닷지랑 번으로 조절을 해보시고요. 스펀지 도구를 이용해서 채도 감소로 배경을 한번 이렇게 무채색으로 죽여보세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질문 받고 열기 누르셔서 실전 포토샵 폴더 중에 그라디언트라는 폴더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라디언트는 사진 파일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PSD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좀 열어주세요. 자, 포토샵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PSD 파일로 저장이 되죠. 자, 이 부분에 레이어를 보시면요 PSD 파일의 레이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열쇠고리 그림은 백그라운드라는 배경 레이어 위쪽에 이렇게 파리즈라고 하는 열쇠고리 그림이 올려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즈라는 이 열쇠 그림의 옆에 눈 모양을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열쇠고리 레이어가 가려지면서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만 보이는 상태가 되죠. 만약 얘를 다시 누르면 이게 이제 나타나고, 만약 백그라운드를 가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얀색 도화지 위에 여기 있는 요 열쇠고리 그림이 올려져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백그라운드를 일단 선택해 놓으신 상태로 일단은 전경색하고 배경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포토샵에서는요 여기 툴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가 두 개가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걸 전경색이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걸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경색을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 색상 피커가 떠요. 여기서는 먼저 색상 톤을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분홍색으로 맞추겠다 또는 빨간색으로 맞추겠다 하면은 여기서 색상을 먼저 골라주세요. 만약 이렇게 색상을 고르면 이 부분에 그 색상에 대한 팔레트들이 쫙 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부분의 색깔이 여기서 보여요. 마음에 드는 색깔을 잘 골랐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기 보시면요. RGB 값을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헥사코드라고 하는데 포토샵에 이 색상들마다 코드 값이 따로 있어요. 그 코드 값을 아는 경우는 코드 값을 직접 입력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코드 값을 바로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요거는 지금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서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을 일단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전경색에 조금 전에 선택한 색깔이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밑에 깔려있는 이 배경색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한번 넣어볼게요. 물론 전경색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다른 색깔을 골라주세요.
배경색 설정이라는 이 네모 부분을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색상 피커가 뜨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 지금 마음에 드는 색깔 아무거나 고르세요. 자, 색깔을 고르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색깔이 배경색 부분에 팔레트에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상은 여기서만 딱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보면 색상이나 색상 견본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선택은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자주자주 쓰는 색상이라면 팔레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상 견본에다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는 것도 나중엔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전경색하고 배경색을 바꿔놨는지만 한 번씩만 보고요. 그러고 나서 전경색으로 채우기, 배경색으로 채우기, 또 전경색, 배경색 바꾸는 거, 그리고 기본 배경색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백그라운드라는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요. 내가 배경에다가 전경색이라는 걸로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르시면서 딜리트를 눌러보세요. Alt 딜리트는 전경색으로 채우기예요. Alt 딜리트가 한번 눌러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버그 같은 건데 그럴 땐 Alt 딜리트 딜리트 이렇게 2번 누르시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경색인 분홍색으로 이렇게 채워졌죠? 그러면 이번엔 저는 배경색인 파란색으로 여기를 한번 채워볼게요. 배경 색깔로 채우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딜리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경색으로 채워집니다. 자, 전경색으로 채우기, Alt 딜리트, 배경색으로 채우기, 컨트롤 딜리트. 자, 그런데 내가 이 색깔들을 바꾸고 싶다. 전경과 배경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툴박스 위쪽에 이 화살표 있죠? 얘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레트에 있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전환해 주시는 게 가능하고요. 요 옆에 있는 요 네모 있죠? 요거는 뭐냐면 포토샵의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은 원래 기본 전경색은 까만색, 기본 배경색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까만색과 흰색으로 바꿔주는 게 요 앞에 있는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이 팔레트가 다시 까만색에 흰색으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채우거나 아니면 배경색을 뭐 다시 흰색으로 바꾸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채웠던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 하면 배경색이 흰색이 됐을 테고, 흰색으로 지금 이 부분을 채우고 싶다면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 채워주시면 흰색으로 채워지겠죠? 자, 여기까지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전경색과 배경색을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나씩 골라보세요. 자, 색상을 일단 그냥 고르시면 되니까 이거는 골라주시고, 만약 색상 고르실 때요, 또 조금 헤매시는 분 있으시기도 하니까 말씀드려보면 색상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는 거예요. 나는 만약 파스텔 톤의 색깔을 원한다. 그럼 이 부분을 찍으면 파스텔 톤의 색깔이 나오겠죠? 내가 만약에 색깔이 순도가 높은 색깔을 원한다. 그럼 이 끝을 찍으면 순도가 높은 색깔이 나오겠죠?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흰색하고 까만색이 좋아. 그러면은 흰색은 제일 왼쪽 상단이에요. 이게 흰색이고 어떤 색깔이든 간에 무채색의 흰색은 왼쪽 상단입니다. 그리고 무채색의 검은색은 왼쪽 하단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하고 검은색은 왼쪽 상단, 왼쪽 하단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색깔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이 부분에 색깔이 뜨니까 이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자주 쓰는 색깔이다. 그럼 색상 견본에 추가하시면 아까 이쪽에 보셨던 색상 견본에 이 색깔이 추가가 돼서 나중에 똑같은 색을 활용하실 때 색상 견본에서 찾아서 쓸 수도 있더라. 이 정도 얘기 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색상 고르셨다면 확인해서 적용만 좀 해주세요. 그럼 전경색이 저는 지금 노란색, 배경색을 지금 약간 분홍색 이렇게 골라놓은 상태인데요.
이거를 이번엔 그라디언트 툴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라디언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그레디언트 도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색상 간의 점진적인 혼합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전경색하고 배경색을 골랐잖아요. 이 두 가지 색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진행이 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툴을 눌러보시면요. 이 위쪽에 이 부분은 색상이에요. 자,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이 보일 텐데요. 요 첫 번째 있는 요거는 전경색의 배경색. 요 두 번째는 전경색에서 투명한 색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라디언트. 나머지는 원래 있는 기본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경색의 배경색으로 채울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있는 요 색깔 부분을 찍을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전경색이 요 왼쪽에 색깔이 되고요. 배경색이 오른쪽 색깔이 되죠. 그라디언트에서 이 왼쪽 색깔은 시작색, 오른쪽 색깔은 끝색을 뜻해요. 이따 끌어서 볼게요. 자, 옵션 바에 여기 첫 번째 있는 옵션은 선형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채우기로 끌어주었을 때 선형으로 채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첫 번째 거 골라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한번 놔볼까요? 자,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보니까 왼쪽에는 시작 색깔인 노란색이 채워지고요. 오른쪽에는 끝색인 아까 분홍 색깔이 채워지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끄는 걸 꼭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끌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시작하고 싶은 데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끝나고 싶은 데서 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작색, 이 부분이 이제 끝색으로 채워지죠? 어느 정도 끄느냐, 어느 방향으로 끄느냐에 따라서 그라디언트가 다르게 들어가니까 한번 여러 번 끌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옵션 바에서 원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요. 이번엔 제가 중간쯤에서 바깥쪽으로 끌어볼게요. 그럼 중간쯤이 시작색이 채워질 테고 바깥쪽으로 끌었으니까 바깥쪽이 이제 끝색, 즉 주황색이 채워지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반대로 안쪽을 주황색으로 채우고 싶고 바깥쪽을 노랑으로 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반전을 누르면 여기 시작색과 끝색이 바뀌어요. 그럼 끌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 반전이라는 건 그래서 시작색과 끝색을 색상을 반전해 주는 걸 반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거는요. 앵그런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끌어보시면 원뿔로 이렇게 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리플렉티드 그라디언트, 반사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 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면 위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반사가 돼서 그라디언트가 나옵니다. 양쪽으로 그라디언트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다이아몬드형 그라디언트인데요. 끌어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퍼져서 나와요. 옛날에 색종이 접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그죠? 네, 그런 게 요 그라디언트네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쭉 보셨다면 다시 선형 그라디언트로 가주세요.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만 쓰느냐? 아니요. 색깔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색깔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이번엔 조합해서 다양한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요. 아까는 여기 화살표를 눌렀다면 지금은 여기 색상 부분을 눌러볼게요. 이러면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와요. 내가 만약에 색깔을 바꿀 부분을 클릭하시고 색상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피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뺄 수도 있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넣어져요. 만약 이 색깔을 여기다가도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얘를 우리 포토샵에서는 Alt가 복사거든요. Alt 누르면서 끌고 가면 이런 식으로 색상을 내가 복사해서 더 추가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색상 피커가 선택되어 있을 때 보시면 요 양쪽에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보여지는데 이게 색상이 퍼지는 정도예요. 그럼 내가 색상 퍼지는 걸 얘는 좁혀서 조금만 퍼지게 하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도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 있어요. 확인하고 끌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라디언트에서 색상표를 빼는 건 그냥 끌어다 빼면 됩니다. 네, 적용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요. 딱히 질문이 없으시면 그라디언트 넘어가서 이따가는 요거 쉐이프 툴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예제는요, 쉐이프 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일단 이번에 예제를 불러올 게 아니라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누르고 이용해 볼게요. 폭과 높이를 조절할 건데요. 뭐 1000에 1000픽셀 괜찮으시면 1000에 1000으로 할게요. 보통 이제 대표 사진을 만들거나 할 때 1000에 1000픽셀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1000에 1000으로 하도록 할게요. 1000에 1000에 해상도 72, RGB 색상 흰색 확인해 주시고 제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흰색 창이 하나 떴죠? 여기다가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도형을 그릴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번째. 사각형 도구라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각형을 그리는 도구고요.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눌러보면은 메뉴는 사각형 도구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 타원 도구, 다각형 도구, 선 도구,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각형 도구는 정말로 사각형을 그리는 건데요. 일단 여기 옵션은 모양으로 돼 있죠? 옵션에서는 모양과 패스, 픽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양을 제일 많이 쓰므로 아마 건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7이라는 건 뭐냐면 색깔이에요. 안에 채우기 색깔. 클릭해 보시면요. 이 짝대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채우겠다. 그러니까 비워놓겠다 라는 뜻이고요. 색깔을 고르면 색깔이 7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 있는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을 쓰겠다 하시는 경우는 이 옆에 보시면 색상표가 있어요. 색상 피커를 눌러서 색상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옆에 획이라는 건 뭐냐면 테두리예요. 그럼 내가 사각형을 그릴 때 테두리의 색깔을 뭘로 할까? 요거를 선택하는 건데 만약에 테두리를 안 주고 사각형만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요거 첫 번째 거 요 짝대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실 때는 사각형을 그릴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면 굉장히 쉽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쭉 이렇게 적당하게 끌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그렸더니 이 옆에 속성이라는 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뜬 분도 있고 아마 이 안에 이렇게 속성이라는 게 뜬 것도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화이트 하이트는 뭐냐면 너비 높이예요. 그래서 너비가 지금 186픽셀 정도로 맞춰져 있고 높이가 뭐 180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386 말고 만약 400으로 놓겠다면 이런 식으로 너비나 높이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만들어서 내가 크기 조절을 할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도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속성에서도 너비 높이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딱 맞추고 싶다면 여기서 적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뭐였어요? 아까 면색.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찍어서 내가 색깔 바꾸려면 다른 색깔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 옆에는 선색. 선을 만약 주고 싶으면 얘를 눌러서 선을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없애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 옆에 2픽셀이라고 적혀 있는 건 선의 두께예요. 그리고 요 옆에는 선을 그렸을 때 선의 모양, 획 옵션을 뜻해요. 일단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어렵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고요. 이 밑에 혹시 이 부분 보이세요? 이게 CS6랑은 또 다른 점인데 여기서 획을 우리가 굴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굴릴 수가 있어요. 얘를 끌어서 이렇게 굴리거나 값을 입력해줘도 돼요. 20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다 20으로 이렇게 같이 맞춰지죠. 19로 맞추거나 22로 맞추거나 어느 정도 굴리고 싶은 만큼 내가 끌어서 굴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할 필요는 굳이 없게 됐어요. 물론 이걸로 맞추더라도 이렇게 획을 여기 가장자리를 내가 굴리거나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제가 도형 중에 보니까 여기는 양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안 되어 있죠. 만약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여기 뭐야 요거 쇠사슬 요걸 풀어놓고 주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일부분만 이렇게 굴려져 있는 그런 모양도 내가 만드는 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주황색 버튼 만들 거라서 다 똑같게 너비를 줄 거라서 20으로 다 똑같이 적을게요. 저는 자, 일단 도형을 좀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여기까지에 대해 질문을 좀 받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이 안에 이제 요 장바구니를 하나 넣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을게요. 이번에는 요 안에다가 이쪽에 이 쇼핑몰에 카트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형 툴을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왼쪽으로 꾹 누르고 계셔도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클릭하셔도 나와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얘가 도형 툴로 그렸을 때 보시면 배경 위에 이렇게 사각형 1이라는 도형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그릴 텐데 그러면 이 사각형 위에 또 하나의 그 도형이 생기겠죠? 자, 일단 모양부터 골라볼게요. 모양을 선택하시고 맨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맨 밑에쯤에 여기 카트 모양이 하나 있어요. 쇼핑 바구니 모양을 선택하신 후에 이 도구, 요 사각형 안에 우리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그릴게요. 그러면 지금 얘를 끌어서 그리는 순간 사각형 위에 모양 1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 카트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얘가 모양이 나와요. 근데 집에 이제 설치를 해놓고 새로 이제 하실 때는요. 얘가 이게 다 안 떠요. 제일 처음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 안 떠요. 만약에 이 모양이 다 뜨게 할 거면 여기 톱니바퀴 보이세요? 이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모두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현재 모양을 모두의 모양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올 거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밑으로도 이렇게 모양들이 여러 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트 모양을 고르시고 그리시면 돼요. 네, 카트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칠 색깔이 지금 주황색이라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예쁘게 보이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사각형들이 보이는 거는 이 도구가 이 모양이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모양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 엔터 치시면은 일단 편집 상태는 일단 풀려지기 때문에 지금 요 아까 사각형 아까 표시되었던 게 사라질 거예요. 다시 여기를 찍어보면 이게 나타나긴 하는데 엔터 치면 이렇게 풀려져서 깔끔하게 보일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사각형 위에 카트 하나 이렇게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적으실 때는 여기 T자 모양의 툴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번째. 이 T자 모양의 툴이 타입 툴이라고 하는데요. 수평 문자 도구라고 해서 클릭하고 글씨를 적는 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평 문자 도구 타입 툴을 골라주시고 보시면 이제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I자 모양의 네모난 박스가 쳐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자, 이때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그 클릭한 위치에 커서가 생기고 타입 툴이 따로 만들어져요. 자, 커서가 생겨서 깜빡거리는 거는 이 위쪽에 있는 글씨체 또 글씨 크기, 글씨 색깔을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글씨체를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글씨체들이 나옵니다. 제 컴퓨터에는 있는 글씨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글씨체는 폰트를 내가 설치하냐 마냐에 따라서 다양한 폰트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 옆에 보시면은 글씨 예제들이 보이죠?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하나 골라보세요. 클릭.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건 뭐냐면 글자 속성인데요. 글씨를 골랐을 때 해당 글씨에 대해서 뭐 굵게 뭐 얇게 하는 어떤 속성이 있는 경우 여기서 뜨기도 해요. 지금 얘는 속성이 없네요. 제가 고른 채는요. 그죠? 자, 그 옆에 TT 이렇게 적힌 건 뭐냐면 글씨 크기예요. 지금 깜빡깜빡이는 이 커서의 크기가 지금 현재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할래 라고 하면은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잡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글씨 크기 작게 하시거나 조절하셔도 됩니다. 글씨 크기를 뜻해요. 그 다음 요 AA라는 건 뭐냐면 글씨에 대한 속성인데요. 보통은 뭐 강하게나 뚜렷하게, 선명하게, 매끄럽게 요 중에서 보통 고르고요. 없으면 글씨가 되게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잘 고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강하게로 놓을게요. 자, 요 옆에 있는 얘네는 글씨 우리 보면은 문자 정렬하는 거 있잖아요. 왼쪽 정렬할까, 오른쪽 정렬할까, 가운데 정렬할까 이런 거. 근데 약간 헷갈리신 게 뭐냐면 커서를 찍은 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만약 해놓게 되면 여기가 기준이 돼서 글씨가 적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막 글씨가 적혀서 보여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왼쪽 정렬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왼쪽 정렬 맞춰져 있는지만 좀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글씨 색깔을 뜻합니다. 저는 흰색으로 글씨 색깔을 적고 싶어요. 그럼 이 부분을 눌러서 색상 피커를 흰색으로 맞춰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글씨를 적을게요. Add to cart 하고 컨트롤 엔터 또는 확인.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게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예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엔터를 칠게요. 그 다음 이 밑에다가 클릭하고 여기다 글씨를 또 적을게요. 장바구니. 컨트롤 엔터.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글씨를 지금 34.15니까 뭐 48이나 좀 더 큰 값을 주시면 되겠죠? 또는 우리가 크기 조절하는 거 컨트롤 T 이전에 배웠었잖아요. 컨트롤 T를 해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맞추시는 그런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장바구니 버튼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버튼 하나 만들 때 레이어가 몇 개가 들었을까요?
뭐 장바구니랑 에디트 카트 같이 쓰신 분은 아마 저보다 레이어가 좀 덜 들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일 밑에 배경은 빼고 셀게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레이어를 저는 썼어요. 버튼 하나 만들 때 4개면 만약 버튼 6개 만들면 거기 곱하기 4. 그쵸? 점점 레이어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버튼 레이어를 우리가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장바구니 버튼을 선택을 하시거나 여기 사각형으로 할게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Shift를 누르시면서 제일 위에 있는 장바구니를 클릭하면은 Shift는 연속된 걸 선택하는 거라 이렇게 레이어들이 모두 선택이 됐죠. 잘 보이게 일단 보여드리면 배경 바로 위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했고요. Shift를 누르시면서 장바구니를 찍으면 연속된 레이어가 선택이 됐어요. 이거를 그룹으로 묶을게요. Ctrl G. Ctrl G는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1로 이렇게 묶어졌고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펼쳐져서 내용이 보이고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그룹 1로 정리가 돼서 딱 보이죠. 근데 얘가 그룹 1이라고 돼 있으면 얘가 나중에 뭔지 모르니까 따닥 눌러서 이름을 장바구니 버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동 툴을 눌러보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자동 선택 이 옆에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잠시 그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바구니 버튼을 복사를 할 거니까 이동 툴에서 Alt 누르면서 끌면 복사죠. 이동 툴에서 Alt 누르면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끌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자체가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 선택이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이 이렇게 복사가 돼서 들어가져요. 여기 레이어는 장바구니 버튼 복사라는 그룹이 하나 더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복사를 하셨다면 이번엔 자동 선택을 다시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바로 구매 버튼으로 바꿔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좀 바꿀 거고 여기 글씨도 바꿀 거기 때문에 레이어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동 툴에서 자동 선택은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여기 색깔을 바꿀 이 사각형 도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장바구니 버튼 복사 아까 그 그룹이 펼쳐지면서 사각형이 이렇게 선택돼서 보일 거예요. 색깔을 바꾸실 때는 여기 썸네일 있죠. 조그마한 그림은 썸네일이라고 해요. 이 그림을 따닥 눌러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여기 카트를 클릭하시면 모양이 카트가 선택이 됐죠. 얘를 딜리트를 눌러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다 사용자 정의 도구의 모양을 체크박스 모양을 선택하셔서 끌어서 그릴게요. 색깔은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조금 이동해 놓을까요? 이게 움직일 때 이렇게 선이 보여서 대략적으로 얘가 제대로 놓여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글씨를 바꾸기 위해서 타입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Add to Cart라는 요 글씨 근처로 가보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테두리가 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글씨 위쪽으로 가보면 요 사각형이 사라져요. 이때 클릭하시면 이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by now 컨트롤 엔터 장바구니 대신 또 범위 잡아서 바로 구매 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버튼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이름을 따닥 해서 바로 구매 버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나중에 봐도 누가 봐도 얘는 바로 구매 버튼, 누가 봐도 장바구니 버튼이니까, 내가 만약에 처음에는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물론 본인 혼자서 하시겠지만 나중에 일이 많아지면은 직원분도 두시고 하잖아요. 그럴 땐 이제 다른 분한테 이거 이제 맡기면서 이제 좀 고쳐라 이럴 때 쉽게 고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놨다가 열었을 때도 바로 이렇게 확인해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 같은 거는 좀 잘 두시는 걸, 좀 잘 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구매 버튼하고 장바구니 버튼,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얘를요, 내가 복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동 툴에서 자동 선택을 그룹으로 놓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끌어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두 개를 같이 이동하거나 복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만약 쿠폰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동 툴에서 바깥쪽에서 끌어서 범위를 잡고 Alt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를 하면은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냐면 제가 먼저 Alt 누르고 다시 자, 범위를 잡아서 Alt 누르면서 끌어서 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먼저 놔서 그래요. 그리고 Alt 누를 때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Alt랑 Shift를 누르시면 수직 수평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똑바르게 이렇게 복사도 가능하겠죠. 자, 한번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예제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일단 받고